가 나오셨다면 그 노란 줄이 나오죠. 이렇게 그 편집 사용 단추가 있어요. 그 단추를 눌러서 편집을 허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한된 보기 경고를 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요 내용 가지고 이제 작업하시는 거고요. 자, 봅시다. 한번 59쪽의 내용을 볼게요. 조건을 1번부터 보시죠. 자, 1번부터 7번 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하고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죠. 자, 1번부터 보시죠. 마블 시리즈 판매가의 합계, 바로 맨 뒷섬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라 되어 있죠. 뒷섬. 자, 뒷섬 함수는 이제 썸은 뭐냐면 합계를 낸다는 뜻이고, D는 무슨 뜻일까요? 앞에 D는 데이터베이스. 자, 언젠가 한번 D 에버리지 함수 보신 적 있죠? D 에버리지와 마찬가지로 뒷섬, D민, D카운트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제2작업 할 때 잠깐 보셨는데, 제2작업 예제할 때 잠깐 D 에버리지 함수 계산을 해보셨는데, 지금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뒷섬 함수 먼저.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방법이 똑같아요.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뒷섬 먼저 보시면은 마블 시리즈 판매가의 합계 구해 달라고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B 13셀에다가 민 찍어주고, 그 다음에 D S라고 찍어볼게요. DS라고 찍어주시면 뒷섬 함수가 자동 완성되고 있죠. 뒷섬 함수를 갖다가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마법사 들어갈 수가 있죠. 들어가셔서 뒷섬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면은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아 각각 잡아달라고 나오는데, 개념 자체는 아까 보셨던 썸이프랑 비슷해요. 근데 방법이 다른 거죠. 일단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뭘 잡아주면 될까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표 전체를 잡아주세요. B4셀서부터 BH11셀까지를 잡아주세요. B4부터 H11셀까지를 잡아주시고, 필드에다가는 뭘 잡아줘? 필드. 합계를 구할 거죠. 뒷섬이니까 합계를 구할 건데, 어디 합계를 구할 거냐? 어딜까요? 우선 판매가겠죠. 그러니까 필드에다가는 판매가 제목을 잡아줘요. G4셀을 잡아줘요. 그러면 이 표를 갖다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놓고 계산하는 거고, 즉 이 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계산한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도 나는 판매가의 무언가를 구해주겠다 그런 거고, 뒷섬이니까 그 무언가가 뭐야? 합계를 구해줄 것이다 그런 소리죠. 그럼 조건은요? 마블 시리즈 그 크라이테리아에다가는 여길 잡아주면 되겠네요. 여기 그 시리즈가 마블이라는 조건, D사부터 D호셀까지 갖다 잡아주세요. D사 D호셀을 잡아주시면 시리즈가 마블이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마블이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판매가의 합계가 계산되는 거죠. 이게 뒷섬 함수. 만약에 그럼 마블이 아니고 디즈니나 스타워즈 이런 조건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시리즈가 마블이 아니고 디즈니 조건을 갖다가 여기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D사셀을 갖다가 복사하고 여기다 붙여넣게 볼게요. 옆에다가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시리즈가 디즈니라는 조건을 만드셨고, 이렇게 연속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컨트롤 키 이용해서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속으로 잡을 수 있는 셀 범위여야지 조건으로 이제 성립이 돼요. 이렇게 해서 시리즈가 디즈니라는 조건을 만드셨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 이제 여기쯤에다 계산해 보죠. 여기 밑에다가 님 찍어주고 DS 찍어주는 뒷섬 함수 이렇게 자동 완성되고 있죠. 뒷섬 함수를 갖다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법사 들어가시는 거죠. 마법사 들어가셔가지고, 자, 뒷섬 함수의 그 마법사에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뭘 잡아줘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B사부터 어디까지? B사부터 H12까지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갖다 이 표를 가지고 계산할 것이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 필드는요, 필드는 이제 마찬가지로 판매가의 합계를 구해줄 거니까 판매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다가는 이거죠. 크라이테리아가 조건을 말하는 거니까 조건에다가 요걸 잡아줘요. 미리 만들어 놓으신 시리즈가 디즈니라는 조건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확인 눌러주면은 나왔죠. 요 내용이 바로 시리즈가 디즈니인 것에 대한 판매가의 합계가 계산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죠. 뒷섬을 이용해서 이제 합계를 구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만약에 평균을 구하라고 했다면, 아까 마블 시리즈인 것에 대한 판매가의 평균을 구한다. 이번엔 아까처럼 썸이프하고 카운트 이프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 에버리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에버리지. 여기 D 14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명문자 D를 찍어주면은 세 번째 D 에버리지 함수가 자동 완성되고 있죠. D 에버리지 함수를 갖다가 더블 클릭하고 선언해요.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법사에 들어가요. 방법은 아까 뒷섬이랑 똑같죠. 데이터베이스에다 표 전체 잡아주고 B4센서부터 어디까지요? B4센서부터 H11까지 잘 잡아주시고, 필드에다가는 무엇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판매가의 평균이니까 판매가, 필드에다 G4셀 판매가의 제목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은요, 크라이테리아 조건은 시리즈가 마블이라는 조건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즈가 마블인 것에 대한 판매가의 평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까 식이 똑같죠. 아까 뒷섬 했을 때랑 에버리지 했을 때랑 식이 똑같아요. 다만 뒷섬은 합계를 구해주는 거고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해주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요 식을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조건 만들어 놨죠. 옆에다가 시리즈가 디즈니라는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디즈니 조건을 가지고 시리즈가 디즈니인 것에 대한 판매가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밑에다 한번 평균을 구해보세요. 요 식을 참고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식은 똑같은데 이제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D 에버리지 함수 써주시는 건데 조건이 요거로 바뀌는 거죠. 이제 마블이 아니고 디즈니라는 조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죠. 네, 요 밑에다가는 D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보죠. 판매가의 평균인데 이건 시리즈가 디즈니인 거,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요거 D 에버리지 함수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표 전체 잡아주시는 거랑 똑같이 잘 잡아주시고요. 여기 이제 D사부터 H11까지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 필드는 판매가니까 판매가를 잡아주세요. G4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여기다가는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조건 시리즈가 디즈니라는 조건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213,333.333 이게 바로 디즈니인 것에 대한 판매가의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판매가의 전체 평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에버리지 함수로 그냥 구해주면 돼요. 여기다 는 찍어주고 에버리지 함수 는 찍어주시고 AV를 찍어주시면 에버리지 함수가 자동 완성이 되고 있죠. 에버리지 함수의 인수로서 이번엔 판매가 전체를 쫙 잡아주는 거예요. 이번에 바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조건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그 판매가의 전체 평균을 구한 내용이에요.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요거 한번 구해보죠. 이번에는 디민 함수. 4번에 보면 디민 함수가 나와있는데 민은 아까 뭐였죠? min. 이거는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였고, 여기서 조건을 설정하는 거죠. 앞에 d가 붙었으니까 어려움 난이도 제품 중 최소 부품수. 이런 조건이 뭐냐면 난이도가 어려운 거죠. 여기 보면은 난이도 어려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난이도가 어려운 애들 중에서 무엇을 구해주는 거예요? 부품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부품수를 구해주는 건데, 부품수 중에서도 어떤 값? 가장 작은 값. 반대로 이제 어려움 난이도 중에서 최대 부품수도 구할 수가 있겠죠. dmax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일단 d 먼저 보시죠. 여기다 이제 h 13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d 민함수를 갖다 선언해 볼게요. dm이라 찍어보시면 이렇게 dmax랑 dmin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dmin 먼저 볼게요. dmin 함수를 선언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마찬가지로 B4셀서부터 H11셀까지 잘 잡아주시는 거죠. 잘 잡아주시고, 필드에다가는 뭘 잡아줘요? 필드에다가는 무엇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야? 이번엔 부품수, 판매값 아니고. F4셀을 잡아주시면 나는 부품수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은 뭐야? 난이도가 어려운 거, 즉 여기 2사부터 2호셀까지가 되는 거죠. 여기를 잡고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애들 중에서 부품수의 무엇? 최소값을 구해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은 2708이 나왔죠. 그럼 여기 밑에다가 그러면 이제 같은 조건으로 해가지고 부품수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다 이제 는 찍어주고 이번엔 dmax 함수를 이용해서 dmax 함수 선언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마법사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표 전체 여기 이제 B4셀서부터 H12셀까지 잘 잡아주시고요. 필드에다가는 뭘 잡아줘요? 부품수의 최대값을 구해줄 거니까 부품수 F4셀 잡아주시고, 조건은 뭐예요? 난이도가 어려움, 즉 2사부터 2호까지를 잘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난이도가 어려움 중에서 부품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dmin 함수하고 dmax 함수를 살펴보셨는데, 같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사용법이 역시 같아요. 인수도 똑같고, 다만 dmax는 가장 큰 값을 구해주는 거고 dmin은 가장 작은 값을 구해주는 거고요. 요거 식을 한번 보시고 dmax하고 dmin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되겠네요. 그죠? 이건 지금 띄워드린 내용은 바로 dmin 함수입니다. 이거 구하신 거. 앞에 d가 붙은 애들 요거는 대부분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카운트란 말은 개수를 센다는 뜻이고요. 아까 카운트 if 보셨죠? 그거랑 비슷한 뜻인데, 카운트 if랑 의미가 좀 비슷한 의미가 되겠고, 앞에 d가 붙었으니까 조건을 설정해서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한 개수를 세워준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카운트 if의 또 다른 방법, 카운트 if 말고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여기다. 그래서 어려움 난이도 제품수 여기다 계산하시면 되겠고, 는 찍어주고 dCount A 함수를 찾아서 선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법사 들어가시면 편하죠. 마법사 들어가셔가지고 자, dCount A 함수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아까처럼 똑같이 잡아줘요. B4셀서부터 어디? B4셀서부터 H12까지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필드는 뭘 잡아줄 거냐, 이거는 개수를 세워줄 거니까 따로 어떤 제시된 필드가 없다면은 개수를 셀 수 있는 필드 아무거나 잡아주면 돼요. 여기선 뭐 난이도를 갖다가 잡아줘도 되고 제품 코드를 잡아줘도 되고 다 괜찮아요. 개수를 셀 거니까 개수를 셀 수 있는 필드라면 다 괜찮아요. 제품명을 가지고 해볼까요? 제품명. 나는 제품명의 개수를 세워줄 것이다. 그 조건은 뭐냐면 곰돌이프가 아니고 어려움 난이도.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움, 여기다 크라이테리아에다가는 난이도가 어려움 조건을 잡아주면 되겠네요. 잡고요. 이렇게 하면 3개가 나오는 거죠. 즉 카운트 if를 하셔도 3개가 나올 거고, 디카운트 a 함수를 이용해서 하셔도 3개가 나올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카운트 if를 하신다면은, 그죠? 카운트 if 하면서 마법사 들어가셔가지고, 자, 레인지는 뭐가 될까? 레인지는 난이도가 어려움, 그러니까 난이도 전체 중에서 무엇이라는 어려움, 그러니까 어려움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조건을 갖다 어려움 직접 써주시면 되겠고, 확인 눌러주면 똑같이 이제 개수가 3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 중에서 난이도 중에서 어려움 이곳의 개수는 3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디카운트 A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고요. 요걸 좀 보시고 천천히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